저는 엔드에 가장 먼저 가는 게 목표였지만 결국 한타에서 템을 전부 잃고 말았고 뒤늦게 엔드에 입성하여 다시 강해졌다. 그렇게 5명과 싸워도 안 죽을 만큼 성장했지만 네더에서 우연히 만난 유저를 죽이게 되면서 제 대결이 성사되었다. 제가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한 싸움이었지만 상대를 너무 얕본 나머지 패배하고 말았다. 바로 복수전 들어가겠습니다. 상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템이 좋았습니다. 내구도가 아까워서 일부러 남는 템을 썼었는데 이틀간 만든 저희 본템을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풀옵션이기 때문에 전과는 비교도 안 되거든요. 절대 안 진다는 생각으로 마법 황금사과까지 챙겨주겠습니다. 다행히 상대가 재대결 요청을 생략했고 싸울 자리를 잡으러 갑시다. 누군가 만든 몹타워를 발견했는데 누가 살던 곳 같은데 지금은 없나 보네요. 지형도 괜찮으니까 여기로 부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자. 역시 상대는 템이 변한 게 없네요. 저는 이번에 날카검까지 있기 때문에 도끼로 방패를 무력화시킨 후에 검을 사용해서 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도 황금사과를 챙겨왔네요. 몇 대 안 맞았는데 벌써 먹은 걸 보면 확실히 피가 많이 깎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검에 밀치기 효과가 붙어있어서 연속으로 콤보를 넣을 수 없다는 점이지만 그걸 대비해서 엔더진주도 챙겨왔습니다. 아마 상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전에 싸운템이 저희 본템인 줄 알았을 거고 적어도 더 약한 모습일 거라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압도적인 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말이죠. 상대도 슬슬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저를 따돌릴 생각인 것 같은데 저도 엔더진주를 넉넉히 챙겼기 때문에 절대로 안 놓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건날개까지 있기 때문에 소모전으로 가게 되면 제가 유리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저의 템을 되찾고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셋째 날이 됐습니다. 화약을 구하기 위해서 크리퍼를 잡고 있었는데 첫날에 건날개를 빌려준 유저가 네더 형판을 주는 대신 다이아를 달라고 하네요. 어차피 다이아는 썩어나기 때문에 거래합시다. 그리고 형판은 한 개만 있어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네더는 크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형판이 이미 털렸을 가능성이 높아서 굉장히 싸게 얻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전에 돌려주기로 한 건날개도 좋습니다. 우선 제 검에 밀치기가 붙어있어서 검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엔드팜에 왔습니다. 이제 슬슬 폭발물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폭발보호 갑바도 하나 제작해줍시다. 개같은 밀치기가 또 붙어서 나왔는데 밀치기 1은 나중에 쓸 데가 있으니까 살려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세한 손길 곡괭이도 만들어주고 종류별로 검을 총 3개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검 성능 테스트도 해볼 겸 셜커 상자도 추가로 필요해서 파밍해 갑시다. 셜커가 타격감이 좋아서 자주 들르거든요. 아 맞다, 침대 옮겨놨네. 집에 주민이 너무 많아져 버려서 애들이 압살을 당하는 수준까지 와버렸는데 인챈트로는 도저히 안 떠서 포기한 가벼운 착지 주민이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역시나 가격은 더럽게 비싸네요. 이제 가벼운 착지까지 붙여준다면 갑옷에 바를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드디어 네더라이트를 캐러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굳이 침대나 TNT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만드는데 자원만 많이 필요하고 곡괭이로도 충분히 잘 나옵니다. 내구도가 닳는 게 걱정이라면 석영을 통해서 다시 채워주면 됩니다. 얼마 안 파는데 벌써 끝까지 왔네요. 지금 위쪽이 용암바다라 그런지 가는 길마다 용암이 막고 있어서 금방 끝낼 분량인데도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네더라이트가 외관이 멋지다는 걸 제외하면 크게 쓸모있는 건 아니긴 한데 다이아로 다닐 바에는 센 척이라도 하고 다니는 게 좋겠죠? 물론 곡괭이랑 검은 성능이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포함해서 고대 잔해를 정확히 24개를 캐주겠습니다. 나를 끝까지 방해하네요. 전부 모았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 줍시다. 가는 길에 포탈을 발견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친구도 있네요. 보이는 거 그냥 평범한 철갑옷이긴 한데 배를 가르면 어떤 좋은 템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먹을 만한 건 없네요. 불쌍하니까 템은 그냥 돌려주겠습니다. 이제 고대 잔해를 구워서 파편을 만들어주고 금이랑 조합해서 주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대장장이 형판도 복사를 해야 되는데 다이아가 부족하니까 광질 좀 조져주겠습니다. 아직 셋째 날밖에 안 됐지만 벌써 네더라이트 풀세트를 맞춰버렸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한 단계씩 강화할 때마다 꼭 해야 되는 짓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네더 순찰 들어갈게요. 뭐야? 얘들아 뭐야? 우연히 지나가던 네라풀을 찾았습니다. 저를 보고 도망을 가는 것 같으니 일단 쫓아가주긴 할 건데 문제는 남은 토템도 하나밖에 없는 데다가 방패도 집에 두고 와버려서 여기서 제가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힘들게 구한 마지막 토템만큼은 아끼려 했는데 이렇게 된 거 그대로 도망을 쳐야겠네요. 일단 집까지 빤스런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활을 좀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지금 고대 도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은 인챈트가 있는데 바로 이 신속한 자민까지 파밍하면 됩니다. 제가 고대 도시를 여러 번 와봤지만 워든한테 잘못 걸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편하게 다니지도 못합니다. 폭죽으로 날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기어나온 워든이 한두 마리가 아닌데다가 신속한 자맹도 누군가 이미 털어간 것 같아서 아쉽지만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에는 토템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종일 전초기지만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이미 저보다 빨리 찾은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제 동료가 토템 공장 재료를 구했다 해서 오늘 제가 완성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레이드팜은 바다 위에 만드는 공장이라 얼마 안 지나서 털릴 가능성이 크긴 한데 하루만 열심히 돌려도 에메랄드와 토템을 초대량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다 화약까지 나와서 폭죽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만들려면 폭죽이 필요하니까 크리퍼 좀 잡아주고, 파괴수 같은 아무 쓸모없는 몹들은 걸러주기 위해서 용암도 위쪽에 설치해줍시다. 습격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물이 흐르도록 하는 레드스톤 장치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얼추 완성된 것 같으니까 테스트를 위해서 흉조를 갖다가 넣어주고, 아래에 주민 한 마리를 감금시켜놨기 때문에 알아서 습격에 발동됩니다. 다행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네요. 레벨 효율도 웬만한 공장보다 좋아서 이제 엔드팜은 그냥 갖다 팔아도 됩니다. 신기하게도 다시 내려갔다 오기만 하면 습격이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얼마 안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에메랄드 블럭을 뒤지게 많이 모았습니다. 그렇게 6일차에는 토템 공장을 만들었고 다이아 보조템까지 하나 더 맞춰버렸습니다. 사실상 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야생을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엔드 수정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하면 네더라이트 풀 인챈트를 하더라도 한 방이 나는데, 이걸 잘만 이용할 수 있다면 싸움을 할 때 무지막지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조건도 매우 까다롭지만 호기심에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그 당시 크게 알려지지 않은 연습 서버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레벨 0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난이도 있는 조작의 매력을 느꼈고, 여태 야생에서 볼 수 없었던 파괴력에 엄청나게 새로웠습니다. 취미를 즐기기 시작한 지 몇 개월 지나고 나니 저는 이 무기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SMP 컨텐츠에 참여했었지만 저같은 야생 건축사기는 활약하지 못했죠. 하지만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이 야생 서버에서 이런 기본적인 템 따위로 아무리 잘 싸운다 하더라도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어마무시한 이 무기를 쓴다면 과연 내가 야생 서버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7일차가 끝날 무렵 저는 이미 엔드 수정을 대량으로 만든 상태에서 한 유저와 싸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놓친 점이 있는데, 저와 같이 이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서버에 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약 10시간 전 7일차가 시작됐고 네더 천장 위에 가스트팜을 만들었습니다. 엔드 수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스트의 눈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엔드 수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흑요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엔드에서 셜커 상자도 더 구해가겠습니다. 7일차인데 건날개가 남아있는 배를 찾았습니다. 대부분이 털려있었기 때문에 많이 모아뒀다가 뉴비한테 팔아야겠네요. 좀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자꾸 건너니까 더 잡아가겠습니다. 뉴비들한테 템즈랑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먹을 것도 없어서 죽일 생각은 없거든요. 채팅창 킬로그를 봤는지 누군가에게 맞짱 신청이 왔습니다. 저에게 싸움 신청을 하는 걸 보면 만만한 상대는 아닌 것 같은데, 엔드 수정을 실전에서 사용해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래를 캐주고 엔드 수정을 추가로 제작해줍시다. 가스트의 눈이 부족해서 많이는 못 만들었지만 상대에게 토템이 엄청 많은 게 아니라면 충분히 죽이고도 남습니다. 저는 물론 불살 토템을 인벤창에 전부 채워놨기 때문에 웬만해서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겨버렸네요. 상대도 엔더 수정을 사용할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여태껏 만난 유저 중에서 가장 센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이 무기를 많이 사용해봤지만 제 모든 템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와 같이 엔더 수정을 사용하는 사람과 실전으로 싸우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엔드 수정을 많이 챙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의 토템을 전부 깨는 건 안 될 것 같고, 갑옷을 먼저 깨던지 콤보를 제대로 넣어서 직사를 시켜야 합니다. 근데 지금 상대가 엔드 수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땅을 파고 들어가 있네요. 이대로는 엔드 수정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 평타를 이용해서 밖으로 꺼내봅시다. 지금 남은 엔더 수정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상대도 공격하는 타이밍이 아니라면 양손에 불토를 들고 계속 갈아 끼고 있어서 빈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엔더 수정까지 전부 써버렸습니다. 이대로 도망을 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횟수로는 엔더 수정으로 제가 더 많이 때렸기 때문에 갑옷 내구도도 저보다 많이 깎였을 거라 버티면서 검으로 계속 때려주겠습니다. 평타로 계속 딜을 넣다 보니까 상대도 엔더 수정을 전부 쓴 것 같습니다. 상대는 모자까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네요. 겁나게.
건날개로 도망칠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근데 지금 도망은 안 가고 위에서 날아다니기만 하는 걸 보면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본데 설마 했는데 팀을 불러왔네요. 지금 이 상태로 이겨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집에다가 건날개도 두고 와버려서 엔더 진주를 이용해서 따돌리겠습니다. 바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니까 다행히 못 찾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집 근처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대로 땅을 파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얻은 건 없지만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니 지금 템 정리하기 바쁜데 개같은 크리퍼가 정점을 찍어버리네요? 아 이거 언제 치우냐. 저희 다이아 갑옷도 다 걸레가 돼버려서 메라풀 장착하고 집을 좀 털러 다녀야겠습니다. 지금은 저와 싸워주는 사람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약탈을 하러 찾아가 주겠습니다. 집을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F3을 눌렀을 때 뜨는 파이레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청크 내의 블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선 집 위치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말은 쉬워 보이지만 집을 잘 숨겨놓는다면 몇십 분은 기본으로 걸리는 작업이긴 합니다. 주민이 있는 거 보니까 제대로 찾아왔네요. 아쉽게도 집주인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주민작은 제 집보다 더 잘 해놨네요. 아까우니까 주민은 살려주도록 합시다. 하지만 저희 집에도 없는 철공장은 용납이 안되죠? 모조리 회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민이랑 철공장 빼고는 있는 게 없네요. 근데 의외로 쓰레기통처럼 생긴 상자에서 워든시티에서 못 구한 신속한 자명을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아쉬우니까 다음 집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표지판이 있다고 뜨네요. 표지판은 주민마을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래에 집이 있다는 말이네요. 이번엔 기대했는데 이미 방을 뺀 것 같습니다. 집 만드는 솜씨를 보면 아주 예사롭지 않은데 더 일찍 왔으면 꽤나 좋은 수확을 했을 것 같네요. 이게 뭐라고 적어놓은 거야? 주민작의 흔적이 있는데 주민이 없는 걸 보면은 생각보다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전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려는데 주변에 하나가 더 잡혔네요. 이번 집은 거의 1시간가량 헤맨 결과 겨우 들어가는 입구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다행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가 보네요. 웬만하면 테러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성과가 없었던 게 분해서 저질러버렸습니다. 옆방에 있는 밀밭도 다 뒤집어 엎어주고 그리고 이걸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이 집주인의 서버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말이죠. 테러하는 김에 저도 얻는 게 있어야 하니까 약탈에 발화검을 사용해서 죽여주겠습니다. 조만간 음식을 따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요즘은 주민과 거래를 통해 음식을 얻지만 이 많은 소들을 직접 기른 걸 보니까 입에서 눈물이 흐르네요. 힘들게 왔으니까 뒷정리까지 해주겠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버렸네요. 갑자기 철골렘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갑옷으로 교체할 시간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와 미친. 엔드 수정을 터뜨리다가 건드린 것 같은데 정말 한 끗 차이로 살았습니다. 죽을 뻔했기 때문에 주민까지 죽여주겠습니다. 집을 털면서 싸돌아다니기 위해서는 호신용으로 엔더 수정을 넉넉히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은 사람을 잡기에는 개수가 좀 부족하거든요. 가스트 화약으로 폭죽도 야무지게 모았습니다. 엔드 수정을 만들기 위한 엔더의 눈을 만들기 위한 블레이즈 막대도 구해주겠습니다. 다시 올 일 없도록 더럽게 많이 잡아놨습니다. 엔드 수정 하나 만드는 것도 더럽게 힘들긴 한데 몇 시간 동안 한 세트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약탈 코스로 이동해봅시다. 이번에는 근처에 마법 부여대가 있다고 뜨네요. 이번에도 몇십 분 동안 동굴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순간 이름표가 보인 것 같아서 확인해보니까 드디어 사람이 있는 집을 찾아버렸네요. 망설임 없이 바로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태 집털이 중에 가장 흥미진진하네요. 지금 주민작을 하고 있는지 이동이 없으니까 몰래 습격해서 엔더 수정으로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침대로 스폰 설정이 돼 있다는 걸 잊었네요. 템부터 먼저 먹었어야 했는데 바로 뺏겼습니다. 그래봤자 폭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이템까지 터뜨렸네요. 망했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으면 억울하니까 이 친구를 제 부하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계속 혼자 활동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팀이 있는 게 유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장도 빨라지고 후반에는 머릿수가 중요할 테니까요. 물론 제 집은 안 알려줄 겁니다. 슬슬 그동안 모은 무늬 형판 좀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색을 골고루 넣어서 무지개 색을 만들겠습니다. 갑옷 장식까지 만족스럽네요. 어부, 사서, 성직자도 추가했고 필요한 주민작도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7일차가 끝날 무렵에 엔드 수정도 충전했으니까 싸울 사람을 구해봅시다.